여러분들은 약을 어떤 증상이 생기면 드시나요? 특히 아이들이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인들도 감기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미처 못 가고 있으면 주위에서 안타까워하며 빨리 병원 가라고 재촉하기도 하지요. 업무가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으면 약국에 가서 종합감기약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또 대부분 가정에는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쩌면 약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을 신뢰하지 않으신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영양제도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혈압이 140 정도인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은 후 손과 발에 쥐가 나서 혈압약을 끊었더니 증상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으시고요. 65세인 어떤 분은 어떤 약도 먹지 않는다고 말하면 주위 분들이 그러다가 한 방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한 번 안 걸렸고 독감 주사 한 번 맞아본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기약은 당연히 안 먹으며 감기 몸살이 심하더라도 2일 3일 쉬면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30년 이상 혼자 살고 있다는 분은 건강검진 한 번 안 받고 병원 한 번 가본 적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데도 코로나, 오미크론, 독감, 일반 감기 한 번 걸려본 적 없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발병했을 때도 병원은 물론 약도 안 먹었지만 발병 한 개월 후에 후유증 없이 자연 완치되었으며 대상포진 걸린 기간에도 홀로 여행도 다닐 만큼 일상생활을 했으며 약은 병을 키우는 것 같다면서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을 줄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당치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항암제의 독성과 수술의 위험성 등 암 치료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널리 소개한 공로로 2012년에 기쿠치간상을 수상한 권위 있는 의사가 한 말이라면 귀담아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약물 복용 및 수술 등 암에 대한 제도권적 치료에 반대한 그는 곤도 마코토라는 일본 의사입니다. 1973년 게이오 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유방온존요법의 선구자인 그는 과잉 진료의 진실을 폭로한 현직 전문의이며 2014년 동대학교 의학부 방사선과를 정년퇴직 후 곤도 마코토 암연구소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를 운영한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아 부작용 따윈 생각 없이 먹어왔던 약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드시는 약 또는 앞으로 약을 드실 때 약을 대하는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 여건상 간단히 소개해드리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차분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지은이 곤도 마코토. 편애니 더난 출판.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나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3가지 마음가짐.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외래 환자들이 항상 내게 하는 질문입니다. 1. 진단을 잊는다. 2. 검사를 받지 않는다. 3. 의사를 멀리한다. 그러면 대개는 멍해지거나 한바탕 웃습니다.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3가지 진실입니다. 약 전문가는 약을 먹지 않는다. 일찍이 한 일본 제약회사 회장이 퇴임 전에 환자 여러분, 약을 버리세요. 약은 독입니다. 복용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병은 약 때문에 생깁니다. 특효약이 개발되고 나서 우울증 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라고 대중매체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임 중에 이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약 전문가들은 자신은 먹지 않는 독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환자에게 먹이고 자신은 그 이익을 챙겨 먹습니다. 게다가 약의 독성은 강력합니다. 내가 재직한 게이오 대학병원에는 독약 또는 극약으로 지정된 약이 사형 종류나 있었는데 항암제 대부분은 독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휘감는 것과 마찬가지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투여하면 정상세포가 사멸의 죽음에 이릅니다. 연예 리포터 나시모토 마사루 씨는 폐암으로 입원했을 당시 병실에서 하루에 몇 건이나 인터뷰를 할 정도로 건강했지만 치료를 시작하자 점점 수척해지더니 약 2개월 후 세 번째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사망했습니다. 약은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90%의 다른 약도 외관상 드러나는 수치를 잠시 낮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몸에 내재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킵니다. 고혈압, 과콜레스테롤 혈증을 약으로 낮추면 뇌경색이나 우울증, 치매가 옵니다.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급사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에 작용하는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음을 좀먹고 의존적 성향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자살, 살인, 폭주, 사고 등 무수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한다, 진행을 늦춘다고 선전하는 약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망상, 환각, 창란, 폭력 등의 혼란의 신부전, 구토, 실신 등 그 부작용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한방은 몸에 괜찮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 서양의학이 소용없다면 자연에서 유래한 한의학에 의지할 수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의학은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방 위장약 부작용으로 권태감, 손발 저림, 경직 등을 일으키는 위알도스테론증이 있습니다. 이는 한약 한 첩의 약 70%를 차지하는 감초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감초의 주성분 글리시리진은 염증을 억제하고 설탕보다 50배 이상 단맛이 강해 한약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의 약재나 목캔디, 껌 등의 감미료로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한약까지 더하면 과다복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에는 알레르기 반응도 많은데 여태껏 아무렇지 않았다 해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몸 상태가 나쁘면 신체 면역계가 과민 반응에 강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판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먹고 피부가 짓무르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발생해 3% 5%가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종합 비타민제로 급성 간부전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제, 한약, 항암제를 불문하고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마약이다.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만 보면 틀림없는 기적의 약입니다.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되는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딱 멈춥니다. 천식 발작을 방지하며 꽃가루 알레르기의 고통을 가시게 합니다. 빨갛게 부어올라 아픈 관절도 순식간에 부기를 빠지게 하며 습진, 피부염, 벌레 물린 상처, 옷, 독, 치질, 결막염 등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폭넓게 사용됩니다. 문제는 효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의존하기 쉬우며 자신도 모르게 사용량을 늘려가며 장기간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피부가 얇아져 바로 출혈하고 온몸에 습진이 생겨 빨갛게 짓무르고 쉽게 감염되어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고 위궤양이 생겨 피를 토하거나 위에 구멍이 뚫리고 우울증이나 백내장에 걸리며 뼈가 삭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더라도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비타민제는 쓸모없다. 미국은 비타민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나라이며 성인의 40%가 비타민제를 먹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의 연구진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것을 먹는 것은 돈 낭비다. 비타민과 미네랄 보조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보조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뇌졸중이나 심장 발작을 예방하는 효과도 없다고 잘라 말한 것입니다. 해당 연구진은 종합 비타민제로 심장 발작이나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65세 이상 남성의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도 연구했으며 총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7건의 조사를 집계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아무리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예방할 수는 없다.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과 사망률을 높인다. 의사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약을 처방한다.
일본의 의대생들은 학회가 정한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 기준에 따라 치료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면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고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강한 목표는 최고 혈압 140mmHg라면 환자가 30세든 70세든 건강 상태가 어떻든 일률적으로 약으로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오로지 가이드라인 하나만 아는 의료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치료나 약의 개시 시기는 매우 상세한 반면 중단 시기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의료 산업은 일단 병을 진단하고 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치료한다는 철칙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상태를 지켜본다거나 치료를 그만두는 일은 곧 철수 또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마저 환자로 둔갑시키고 치료가 지연되어 약을 과잉 투여하게 될수록 의료 산업은 번창합니다. 환자가 수술 후유증이나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할수록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의 독성으로 환자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대부분의 의사는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고집합니다. 갑자기 치매 증상이 일어난다면 약을 의심하라. 65세가 넘은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면 그 원인은 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은 물론 시판하는 비염약, 감기약, 빈뇨, 실금치료제, 멀미약 등 흔한 약이라도 항콜린 작용을 일으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령자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쉽고 기억장애나 환각, 착란 등을 자주 일으킵니다. 부모님이 수면제 한 알 때문에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또 자주 듣는 말이 약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고 가끔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다가 결국 골절을 입고 그대로 알아눕더니 치매를 일으켰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 만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약물 과용 두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에 시달린다. 두통약을 한 달에 열흘 이상 복용하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아프다. 이전에는 효과가 있었던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두통약을 먹기 시작하기 전보다 두통이 심해졌다. 통증의 수준이나 증상, 부위가 날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 두통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 1. 아침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몸의 내부 시계가 다시 맞추어져 호르몬 분비도 안정되어 정신적으로 편안해집니다. 2. 심호흡에 신경 쓴다. 숨을 천천히 충분히 내뱉으면 저절로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3. 운동을 한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체조, 걸레질 등의 전신 운동을 매일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드물게 뇌경색, 녹내장 등의 심각한 질병에서 오는 두통도 있기 때문에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극심한 통증이나 심한 구역질, 현기증, 의식장애 등을 동반한 두통이 온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내 몸의 힘을 살리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카페인은 정말 몸에 나쁜가? 차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하며 집중력과 의욕을 샘솟게 합니다. 원기 회복 효과도 높아 올림픽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혈액 1리터당 12mg 이상의 카페인이 검출되면 도핑이라고 간주될 정도입니다. 또 카페인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신장의 혈류량도 늘려주어 소변이 자주 나오게 합니다. 여기에 기관지를 넓히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건강하게 장수한다. 구운 고기의 장점은 기력이 솟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고기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력이 뛰어나고 기력과 체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또 소고기에 듬뿍 함유된 햄철은 토시나 시금치 같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보다도 훨씬 흡수율이 높습니다. 철분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속 구석구석에 도달하는 산소도 늘어나 뇌도 산뜻해집니다. 운동하기 힘들면 껌을 씹어라.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덕분입니다. 몸을 자주 움직일수록 뇌는 바쁘게 일하며
다양한 표정을 처리하고 활성화하게 됩니다. 운동 능력이 젊어지는 것은 뇌가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면 혈액의 양도 많아지고 따라서 뇌에 보다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어 뇌의 젊음에 영향을 줍니다. 또 운동 습관은 의학적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일 게을러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겠다면 껌 씹기를 하면 됩니다. 사실 턱 운동도 달리기나 걷기 못지않게 중요한 운동입니다. 씹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면 단숨에 치매로 병석에 누워 지내기 쉽습니다. 어금니가 빠지거나 남은 이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치매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씹는 행동의 주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이 잘 나와 소화가 잘 되고 위장도 잘 움직인다. 침에는 면역 물질, 단백질, 칼슘 등도 함유되어 있고 입안을 닦아주는 살균 효과가 있다. 씹을 때마다 잇몸을 마사지하기 때문에 치주염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턱과 직접 연결된 뇌의 긴장이 풀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20개 이상의 얼굴 근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의 주름, 기미, 처짐을 예방한다. 반대로 잘 씹지 않으면 침 분비량이 감소해 소화력이 떨어지고 항균 작용이나 면역 작용 등도 약해집니다. 또 입안이 건조하면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흘러들어가는 것만 먹고 더욱더 씹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채식주의자는 100세를 넘길 수 없다. 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물어오면 나는 언제나 현미채식이나 단식을 하면 야위고 체력이 떨어져 일찍 죽는다고 대답합니다. 현미채식이나 단식으로 인해 순식간에 쇠약해지거나 암이 단숨에 증식해 급사한 환자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의학 논문을 살펴봐도 현미채식이나 단식으로 암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편 100세 넘어서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기, 달걀, 유제품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며 채식주의자는 거의 전무합니다. 예컨대 100세의 뉴스 촬영 기사 사사모토 스네코는 주식으로는 매일 100g의 소고기를 먹는다. 특히 차돌박이를 가장 좋아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와 비계가 필요하다고 저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지금도 취재, 지필 등으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바이오틱 등이 엄격한 현미채식을 오랜 기간 계속하면 피부가 거무스름해지고 윤기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설탕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도 충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현미채식 식단은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현미와 채소만 계속해서 먹으면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고 미네랄이 필요 이상으로 배출됩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효소를 듬뿍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고 암세포도 억제된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미나 채소뿐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도 몸속에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효소를 자주 섭취하면 질병이나 노화를 막는다는 오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어서 몸속에 들어오면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며 필요한 분량만큼 필요한 형태의 단백질에 다시 합성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구석구석 조직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현미나 채소를 먹어서 얻는 효소는 아미노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열하면 효소가 파괴된다며 생채소를 먹는 등의 생식을 고집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의 내용 중 일부만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니 책으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옳다는 방법은 없으니 항상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여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